읽음 매뉴얼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필라테스의 6가지 원리, 그리고 추가적인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의 6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에는 호흡, 집중, 조절, 중심, 정확성, 흐름, 이렇게 6가지를 우리는 필라테스의 6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6가지 원리는 필라테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6가지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는 필라테스 동작 수행을 할 때 이 6가지의 원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필라테스의 제자들이 쓴 책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요. 그 책에서 논했었던 그 원리를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흡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하는 호흡을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호흡은 의식이 없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호흡은 의식적인 호흡, 즉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호흡이라고 구분 지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필라테스 호흡은 입체적으로 하는 호흡이라고 해서 3차원 호흡, 혹은 측후면 호흡, 혹은 측면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필라테스 호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입으로 내뱉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필라테스 호흡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성은 충분히 산소를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집중입니다. 필라테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즉 내 신체를 어떻게 집중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집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신과 나의 신체를 연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절입니다. 필라테스는 자신의 운동법을 조절하기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절이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조절은 내가 생각한 대로 신체를 올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입니다. 중심은 우리 신체에 힘이 뿜어져 나오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중심에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가 코어라는 단어고요. 이 코어라는 의미는 파워하우스 혹은 요가에서 얘기하는 단전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신체의 중요한 중심 영역을 우리는 물리치료 쪽에서는
효소라고 불리고 몸통 혹은 몸통의 안정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중심이라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확성이 있습니다.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정확성은 앞에서 얘기한 호흡, 집중, 조절, 중심을 통해서 수행되어지는 자세나 움직임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즉,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집중하고 신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나의 신체의 움직임을 중심 근육으로부터 끌어 사용했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정확하고 움직임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흐름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정확성에서 얘기하는 자세나 움직임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일차적인 동작들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물처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세와 동작을 우리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즉, 필라테스의 여섯 가지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flowing,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 동작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여섯 가지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테스의 여섯 가지 원리는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모두 다 배우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원리는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는 단체나 협회, 교육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필라테스를 이해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추가적인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은 자세를 얘기하고요. 이때 자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해부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자세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우리 신체의 모든 관절이 제자리에 있는 것. 즉, 이때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하는 자세, 즉, 중립자세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정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정렬은 고관절과 무릎관절과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왔었을 때 우리는 하지가 정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우리가 여섯 가지 원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몸통의 안정성이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즉, 몸통의 안정성은 또 다른 말로 코어라고 했으며 원리에서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안정성이라는 원리는 우리 신체 중심 영역이 힘을 뿜어내거나 외부의 힘을 저항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 중심의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강한 몸통을 가졌을 때는 척추가 그리고 골반이 그리고 어깨가 안정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가 안정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면에서는 척추가 일자를 유지해야 되고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적절한 구부러짐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앞쪽으로, 등은 뒤쪽으로, 허리는 앞쪽으로, 엉덩이는 뒤쪽으로 구부러진 척추의 구부러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반의 안정성을 봤었을 때 골반은 크게 좌우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영역의 높이가 같아야 안정성을 가지며 또 옆으로 봤었을 때는 골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앞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뒤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중간에 머무는 중립 상태에 위치해야 골반이 안정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의 안정성은 어깨는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으며 또는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뒤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지지 않은 상태의 관절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깨가 안정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통의 안정성, 즉 안정성 안에서 우리는 신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팔다리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원리에서의 세 번째, 척추 분절입니다. 척추에는 총 2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척추뼈와 뒤에 있는 척추뼈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으며, 또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척추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척추 분절이다라고 합니다. 즉, 척추의 분절이 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척추가 유연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 움직임 중에 척추 분절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추가 원리 척추 신장입니다. 척추의 분절이 잘 이루어지려면 선제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눌려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무너지거나 혹은 통증이 유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똑바로 앉거나 바르게 선 자세에서는 이러한 척추 신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추가 원리는 관절의 가동 범위 ROM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Range of Motion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하면 각각의 관절은 움직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범위에 어, 충분히 도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혹은 조절되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즉
모든 관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든지 혹은 제한이 되는지를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관절의 가동 범위는 이러한 체육계에서 얘기하는 관절이 어느 영역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움직임의 좌우의 밸런스, 움직임의 앞뒤의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움직임이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제한된 움직임으로부터 움직임을 보다 더 노출시켜야 되는 신체 자세와 움직임의 균형을 움직임을 통해서 적절히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 필라테스 5가지 추가 원리의 관절의 가동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필라테스의 6가지 원리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5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논했고요. 이 6가지와 5가지 원리를 합쳐서 우리는 소매틱 필라테스 11가지 원리라고 합니다.